일방에 가면은 이제 어떻게 변화를 하면은 항상 하다는 거예요. 예? 상락아정을 이야기한다고. 상, 나, 아. 이제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정중에 그 법을 듣는 정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는 그 하나만 딱 떼가지고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렇게 설명합니까? 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무상, 집착이 많은 사람한테는 무상, 우와, 고, 부정을 설명을 하셨고 설하셨고 그 다음에 공부가 좀 익은 상근기들한테는 상락아정을 열방에서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상락아정을. 그러니까 항상 한 것이 있다는 거지. 항상 한 것이. 그것은 우리가 불생불멸 진리와 인과보응이 지어보면은 불생불멸은 우리가 영원한 수명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아미타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살아가는 법은 업에 의해서 인과보응되면서 살아가고 현상세계에서 나타날 때는 항상 윤회한다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도 있고 저런 법도 있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일방에서는 분명히 상락아정을 이야기합니다. 상락아정. 이 세상은 항상하다. 항상한 눈으로 보면, 우리 유상으로 보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면이라는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보면의 법칙. 그러니까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하고, 그거는 뭐 유상으로 보는 자리에서 보든지 또는 전체를 보든지, 전체를, 부정불감한 그 전체를 보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 생명도 영원한 상태에서 보든지. 그리고 현상세계는 보세요. 유무초월 해가지고 고락을 초월했다 하지만도 고와 낙이 이 현상세계에 있으려면은 동시에 고와 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가 있다가 낙이 있다가 고가 있다가 낙이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기서 고와 낙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이 세상은 무상한 관점으로 보시려면 공부에 도움이 되면 무상한 관점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유상하다라고 해서 공부의 관점으로 보면 유상한 것으로 보라. 그 두 개 다 설명할 줄 알고 나도 인식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무상하지 않습니다. 유상하지. 영생의 지에서 보면 유상하지. 사람들이 내가 느끼기로 많이 공부 좀 과학 불교를 한다고 하는 분들이 보면은 자꾸 무아에 빠져가지고 네, 자꾸 인과나 윤회 자체도 부정을 해버리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 대종사님도 깨달으신 분이고 또 우리나라에도 큰 원불교 회장을 펴기 위하여 한 번만 온 게 아니고 여러 번 오셨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았다 했어. 그래서 법신의 자리에 합해졌다 해서 대종사님이 깨달아가 합해졌다. 그러니까 뭐 과거 공부하고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제로로 돌아간 건 아니고 다시 과거 생각하고 계속 돌고 돌면서 윤회를 초월해갖고 그걸 활용하는 거지. 활용하는 겁니다. 윤회 자체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윤회를 하되 윤회를 벗어난다는 말은 자유한다는 것이지 윤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 부처님은 또 이러잖아요. 생멸 없는 곳으로 가서 다시 태어남이 없는 곳으로 가시라 이러지 않습니까? 태어남이 없는 것 자체가 굴레에서 벗어나시라 하는 거 깨달으신 분들은 이렇게 윤회를 안 하고 윤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금방 말하자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유하는 그러니까 윤회를 안 하는 거죠. 아니 그 용어에 얽매이게 되면 언어에 속아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그럼 다람쥐가 쳇바퀴를 벗어나는데 다람쥐가 없는 거죠 이제. 아니지. 일이 쳇바퀴가 있어. 다람쥐가 있겠지. 이제 영무무자리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냥 무무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영무무자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온다는 영무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가 말했듯이 유 자리는 여기 유한 자리나 물을 보는으로 한 자리이므로 처음에 유하는 다른 것임을 알면 이런 상황을 깨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은 그러니까 무무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깨달았으면 대종사님께서 복례산 가가지고 제법을 안 하지. 그냥 그것을 주유할 수도 있고 그냥 합의를 해가지고 그냥 살 수도 있는데 모든 부처님은 다시 오십니다. 중생제도로 오신단 말이에요. 중생제도로 오시려면은 결국 제가 거기서 헷갈리는 세상 거예요. 나 생멸이 없는 거래 가신다는데 또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째 중생들을 놔두고 있을 수 있는 거나 깨달으면 그러니까 보면 가시기 전에 완전히 깨달으면 절로 가시는데 그 차비심을 일으켜서 완전히 가시기 전에 제도를 하시거든요. 가시기 그러니까 한번 이제 생멸 거래를 벗어나 버리면은 이제 없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런 대자리에 가시버리면은 가기 전에 보살들이 중생 제도를 하신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누가 그럽니까? 그러면 가시기 전에 보살들이 중생제도를 하는 그 말이 틀린 거죠.
그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렇지.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가버리면 깨달으신 되지. 분이, 예? 깨달은, 내가 영무무 자리를 이해 못하면 안 되네. 무무 영무무를 이해해라, 한 말이야. 그러니까, 유가 없는 자리가 무고. 요거만 잠깐 설명하고, 이거 참 좋은 질문이다, 그래. 오늘 공부가 뭐 사람이 숫자가 적으니까. 이제, 유 할 때, 우리가, 내가 전에 몇 번 이야기했잖아. 돈이 없다 그러면, 무자만 붙이면 돈 없다 되잖아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무자만 붙이면 사람이 없다 되잖아요. 집이 없다 그러면, 집 앞에다가 무자만 붙이면 무가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유를 없애려면은, 앞에다 무자만 붙이면 무유잖아요. 무유가 바로 우리가 그냥 보통 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무라고 하는 거. 그러잖아요. 무유. 그러면 무를 없애버리려면은 앞에다 무자 붙이면 되잖아요. 무도 없는 자리, 블랙홀 자리 아까 내가 얘기한 무도 없는 자리잖아요. 무무라는 것은 이 유도 없고 무도 없는 이 두 개를 합하면 무무라 그러잖아요. 요것은 나중에 영무무로 된단 말이에요. 영무무. 요것은 영무무라 하는 자리는 영무무 자리는 뭐냐면 바로 유 자리인데 이 유와 이 유는 다르단 말이야. 아까 이 유하고는 다른 유단 말이야.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그 유는 눈에 보이는 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 똑같아. 360도니까 360도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여기에는 유가 있다가 이 안 받고 돌아가지고 180도로 갔다가 여기 무 자리잖아. 무 자리인데 여기서 이 영무 자리로 돌아오면은 내가 똑같이 별 차이가 없다면 별 차이가 아니라 똑같이 현상 그대로란 그래서 이제 말이야. 우리가 문수보살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자리에 문수보살이 있거든요. 문수보살이 만약에 이제 요 회장님이 문수보살을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보통의 모습이고, 그렇지. 이제 모습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계시는 게 다시 영무. 그 360도 영무 자리 알아들었어. 우리가 못 알아본다 이거. 못 알아보죠 눈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왔잖아. 우리가 알아보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분은 왔잖아. 내가 윤회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 말이야. 그분도 사람으로 태어났잖아.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야. 생밀 그리했단 말이야. 생밀 그리했어. 그런데 그 자리를 여의지 아니하고 있는 여의지 아니한 그런 자리죠. 네, 그 자리지. 360도로 하면 180도는 못 알아들어도 360도 하면 안 알아듣겠어. 예를 들어서 내가 천왕산에 가서 그 수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노루 토끼들이 도망가요. 예? 노루 토끼 도망가는데 나중에는 뭘 그걸 갖다 준단 말이야. 나한테다가 망가도 갖다 따주고 뭐 다려 따주고 갖다 놓는다니까 앞에다가 뭐라고. 그때는 이제 길을 헤치지 않을 것이라 이제 도가 터졌다고 말해. 도인이라고 그래갖고 동물들이 느끼는 말이야. 그런데 미모르지만 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 딴에는 내가 이제 완전히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완전 무무자리에 들었었을 때 내는 도망가는 거예요. 미물은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은 모른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아까 보내 신성기 씨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문수보살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만도 깨친 눈으로 보면은 그 문수보살이 온 것은 아닌단 말이에요. 360도라는 것을 이해하면 돼요. 360도. 예? 그 짐승들도 못 알아보는 게 사람은 알아보지. 깨친 사람은 알아보지. 보통 사람은 짐승이나 똑같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 그럼 먹이를 안 갖다 준단 말이에요. 내가 따먹어야 돼. 예? 내가 따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개하고. 그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무무하고 영무무 자리만 이해하면은 이런 상 진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무도 나오고 영무무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무무 자리를 신성기님이 이해한다면 한 계단 솟아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한 계단 솟아납니다. 탈각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그 진공묘유의 조화가 무시광급 속에 언연자지한다는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선 저 앞에 본 공적 영지의 광명에 따라 뒤에 차별이 나타났다. 진공묘유의 조화 그 자리는 공적 영지로 인하여 나타난 차별세계서를 설명하는 부분 속으로 그걸 볼 수도 있겠지만은 공적 영지나 진공묘유가 또 같은 말이니까 같은 말이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가 공적 영지 광명에 따라 분별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쭉 나가다 일단 끊고 또 줄을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 해갖고 표현을 다르게 진공묘유의 조화가 무시광급에 언연자제한다. 그러니까 진공묘유의 조화가 무시광급 언연자제한다는 것은 앞에 공기영지 광명에 따라 그 이후에 포함되는 차별세계 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문제다. 그렇죠? 네, 그 우주론적으로 보면은 네. 진공묘유라 그러고 그렇죠. 인성론적으로 보면은 공기영지라 그런다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내가 말한 것은 진공묘유를 말한 것이 아니고 은연자재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은연자재도 느낌이 좀 뭐라든 하면은 우리가 진공묘유라 하는 것은 진공에서 묘유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진공과 묘유가 같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그죠? 그래, 현상이고. 같이, 항상 같이 존재하잖아요. 대화 속 항상 같이 존재하고. 그게 이제 진공묘유의 조화인데, 결국, 그래 되면, 그게 진공묘유의 조화가 언연자제하거든요. 영원한 세월에, 무시광급에. 그러니까 주어가 진공묘유거든요. 진공묘유의 조화가. 그러니까 진공묘유의 조화란 말은 진공과 묘유가 함께 항상 돌아가는데, 그것이 영원히 흐른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공묘유의 조화가 진공묘유의 조화가 있다가 없다가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런 거지 지금. 아니지. 진공묘유의 조화가 은연하니까. 진공묘유의 조화가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숨었다 나타났다. 은연자재라는 내가 느끼기로는 은이라는 것은 대자리를 보고 현은 소자리로 보고. 지금 그랬대. 그러니까 은은 진공으로 보고. 현은 묘유로 보고 언연자재를 진공묘유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면 그걸 유에서 무로 변하는 거. 우리 몸이 지금 시체갖고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부의 변화로 보지 말고 같이 보자 이겁니다. 언연자재를 자제한다 그 자체를. 이거는 인과인데 진공묘유의 조화는 조화라 하는 것은 인과예요. 인과. 그러니까 유무라는 것을 인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 아까 내가 말한 유무초월의 생산을 할 때는 유무도 초월한 것과 유무가 있는 것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유가 무되고 무가 유된 유무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진공묘유 조화. 그러니까 진공묘유 뒤에 조화가 붙어버리면 그것은 인가가 된다. 인가가 된다. 그렇게 말해. 인가가 되어버린다. 네, 맞아. 진공묘유 자체는 인가가 아니지만 공적과 영지, 대화 소 그리 봤대. 그러나 조화를 붙이면은 그게 차별세. 여기는 조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공묘유 조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화를 설명한다 치자. 그러면 언연자재라는 것도 굳이 아까처럼 유무의 변화로 안 보고 방금 말한 것 대소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언연을 자제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언연자제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자리라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공적 영지를 하는 것도. 제가 한번 끼어들어 볼게요. 제가 생각에 이제 그 이론상의 진리할지의 그 위에 부분은 이제 그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가 사진 한 컷도 탁 찍듯이 이제 설명해 놓은 겁니다. 뭐 신자성 이렇게 했는데 뒤에 이제 진공묘유는 조화는 이것을 이제 긴 시간상으로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유가 무시광급 속에서 그 딱 한 컷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만 급 속에서 이렇게 나타났다 섬갔다. 근데 시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부연 설명으로 위에 한 자리를 설명하시고 이것이 긴 시간 속에서 이제 존재하신다는 말씀으로 이러한 진공묘유 조화가 내라고 위에 설명하신 부분 아닙니까? 이러한 진공묘유조는 긴 시간상으로 계속 은연자재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시간성을 그 갖다 붙인 거죠. 앞에는 딱 그 사진 찍듯이 한 카트를 설명해 놓고 그것이 길게 이렇게 시간성으로 존재.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게 신성기 시제로 이해를 해도 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소금이 쓰고 설탕이 단 거는 공기 영지 광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대소가 나타나서 예를 들면 전체가 하나로 봤는데 각각이 나타나면 소금은 쓰고 소금은 짜고 설탕은 달잖아. 그것이 강매의 시방을 포함하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조화를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금을 갖고 우리가 이제 나무를 묻힐 때 쓰잖아. 나무를 묻힐 때 쓰고 설탕을 갖고 뭘 조리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진공묘유의 조화로 인가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 생각하면은 유가 있다가 무가 되면은 그걸 대로 보아버리는 거. 전에 황은적 원무가 그 말을 했잖아. 그건 틀렸다고. 예를 들어 있던 것이 없어지면은 그걸 대로 같다고 생각하는데 대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소 같이 움직이죠.
있음이 없음으로 갔다 그래서 대 갔다가, 예? 그게 이제 다시 대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죽으면은 그대로 소가 그대로 있잖아. 이 영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또 업을 따라서 업식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듯이 대에 갔다가 왔다 하면은 지수화풍이 전체 대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사실은 물심 이런 자리가 이런 상자리거든. 물자리, 우리가 가사일에서 진공, 대소유물을 말할 때, 지수화풍을 대라고 하지만, 그거는 중간 단계에 사실은. 그 사실은 소죠, 거기 보면. 네, 사실은 소지, 그래. 지수화풍도 소야. 그럼 보면 이해 다 갔는데 뭘 그래. 그러되면 이해 다 갔는데. 아니, 그래서 내 말은. 유에서 무로 간 것을 대로 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소리지, 내 말은.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촉을 지금 아까 내가 말한 유무촉을 생사문이었지. 유무가 있는 자리가 소고, 유무가 없는 자리가 대란 말이야, 사실은. 유무마저 매란 자리. 그 자리가 대자리란 말이야. 그렇죠, 유무. 네, 옳지. 그 유무초리 생사문이란 말이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제 생각되는 게 연연자재를 변화로 안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은연자재는 지금 현상세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봐야 돼. 현상세계 인과를 설명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틀을 잡아버려요. 인과를 설명하고 있구나. 대소에서 소자리 이렇게, 왜냐면은, 이, 정산종사님 법어 원리편, 제5 원리편 2장에 보면은 확실히 나와 있어. 이렇게, 보세요.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제5 원리편 2장을 한번 내가 읽어드릴게. 내가 외웠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놨어. 이렇게 보면은, 원리편 5장에. 다음에 한번 또 내가 읽어드리고 나면 다음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말씀하시기를 들어보세요. 이런 상의 원리는 모든 상대가 끊어져서 말로서 가히 이르지 못하며 사량으로서 가히 개교하지 못하며 명상으로서 가히 형용하지 못할지라 이는 곧 이른의 진공체요. 그렇죠? 유물을 초월해서기는 유와 무를 우리가 입을 갖고 말로 못하는 거지. 우리는 입은 유니까. 그 다음에 그 진공한 중에 또한 영지불매하여 광명이 시방을 포함하고 조화가 만상을 통하여 자제하나니 이는 곧 이르는 묘유라 그랬어요. 소금이 짜고 내가 여기서 그 제가 소금이 짜고 설탕이 딴 것이 조화하냐 그게 자제해 있잖아. 묘유잖아. 묘유. 그 다음에 진공과 묘유 그 가운데 또한 만법이 운영하여 생멸거래와 선악가부가 달라져서 드디어 육도 사생으로 성급강급하나니 이는 곧 이르는 인과인 바 진공과 묘유와 인과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말해서 대종사님은 대소유무를 했지만도 이 유무를 인과인 줄 내가 알은 것이 여기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과 묘유와 인과가 서로 떠나지 아니하여 한 가지 이론의 진리가 되나니라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신석기에서 말한 공기영지 즉 묘유까지는 대소까지는 한 단면을 딱 사진 촬영해놨다고 보고 이제 인과는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야 되잖아. 조화까지는 조화는 시간을 포함해가지고 인과로 개입을 시키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된다 그 소리야. 신성기 씨가 말 잘했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관도 잘했고 황은적 원무님도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진공과 묘유와 인과가 서로 바탕하여 서로 떠나지 아니하여 한 가지 이론의 진리가 되나이다. 근데 이런 사람의 진리를 꼭 공정한 것만 갖고 보면 안 된다. 그렇죠. 예. 묘유도 있고 인과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공묘유 은현자재를 내가 강조한 것은 오늘 저녁에 갖고 나온 것은 은현자재 이것은 시간의 개념을 두고 하는 인과다. 그 말을 하려고 내가 이따 써놓은 거예요. 또 다음에 또 설명합시다. 다음에 그리고 공적 영지는 인성적 측면이라 하고 인성측면. 진공묘유는 우주론적 측면이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론상 진리에 공적 영지가 들어갔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의 움직임 깨닫고 안 깨닫고 했을 때 그죠? 우리가 마음의 움직임이 대자리에 들어갔을 때와 옳지. 그래서 이제 공적 영지 광명에 따라 거기 후원이 아는 그 자리 정말로 공적에 들어가면 자연히 저절로 영지가 갖추어져 있는데 예. 그 자리를 설명한 거라 했을 때 이 이론상 진리에 대해 설명 이 부분은 우리 어떤 마음작용에 설명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하고 관계없이 우주가 흘러간다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작용을 공부시키기 위하여 대종사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지금 뭐 정신마음 공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부 대소유무를 전부 마음으로만 심성론적으로만 설명을 하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틀린 거죠. 존재를 모르고 존재론에 입각해서 존재를 설명할 줄 몰라가지고 항상 마음만 갖고 생각하면 안 되죠. 마음만 우주의 갖고, 존재 이거 능과 소에서 대상도 있기 때문에 내가 능이 소를 가지고 소를 보아서 능이 소를 대해가지고 그 중간에 생기는 법이란 말이다. 그게 법이 생기는 예를 들면 눈이 색을 보고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법이고 귀가 소리를 듣잖아요. 색, 성향, 유족부 육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이가 각각 그것을 대응해가지고 그것이 존재란 말을 인식할 때 그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갖고만 또 한쪽으로만 자꾸 설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는 심정수시라든지 그 교문이라든지 누구 보면은 전부 대소유물을 마음만 갖고 설명해놨어요. 마음만 갖고 그래갖고는 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 우주론적으로도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주론적으로. 우주론적 상태를 우리 마음이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지. 예. 그걸 빼놓고 그냥 대소유물 요것만 갖고 마음만 갖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마음만 갖고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고 이 우주 사람 마음과 육체도 이 우주 속의 부분이고 옳지. 우주를 이해하고 사람이 그 분리되는 게 아니고 우주가 따로 나눠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지, 맞다. 우리 마음이 공적 상태에 확실히 들었을 때는 좌절로 영지가 솟아 나온다. 맞아요. 그런 것에서 우주와 자기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직이라 하면 고요한 가운데 영지라면 신령스럽게 아는 것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우리의 어떤 그런 눈으로 보는 걸 설명한 것이지 사실 이 우주 자체는 우리가 깨닫건 안 깨닫건 간에 산은 산이요 물이 물처럼 그대로 흘러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 자리로습니다. 하나 자리로서. 물론 이 바위라 이런 것 자체는 저절로 공적 영지 속에 어찌 보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디 착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바위나 다른 존재들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연히 진공관, 진공자리, 진공매혹 합해서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맞아. 저절로 그냥. 우리가 분별하든 안 하든. 하든 안 하든. 분별 이전이나 분별 전이나 그들은 있었어요. 그대로 진공매혹으로 그냥 그 뒤에 한번 보시오. 그 뒤에. 읽어보시오. 그 진공매혹으로 흘러가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공적 영지를 딱 강조한 것 자체는 우리의 정신 어떤 마음 자리를 우리가 그런 눈으로 봐라. 그렇지. 그걸 강조하는 것이지. 어떤 바위라든지 다른 존재가 공적 영지 그런 측면으로 돌아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양반 내 시를 가져왔잖아요. 반칠한 시 아닙니까? 이름은 좀 들어본 것 같는데. 대단한 문장이잖아요. 그게. 국어 선생 아닙니까? 당신도 국어 선생님인데. 동아일보에 시 해설을 한참 이 사람이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 시를 해설을 하는데 멋진 말을 많이 쓰더만. 그 대단한.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에 있었다는 이게 되는 거요? 말이 되는 거요? 이게 진짜 이거 개개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 바위 자체가 진짜 진공매혹 그 자리잖아요. 아까 방금 그 자리에 앉아 있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생각하든 안 하든 그대로 하든 안 하든 그대 있으면 그게 무시무종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종을 이해 못하면 이런 상황 질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무영무무를 이해 못하면 360도 돌아온 그 자리를 이해 못하면 이런 상황 질질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위가 분별 주착심 있을 리도 없고 그럼 마음이 없는 거죠. 간단하게 이런 서문에서 우주는 성주경으로 돌잖아요. 그게 우주의 그 원칙이고 사람은 이제 심심작용에 따라 진강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 되고. 그것도 무상으로 보면 그랬죠. 유상으로 보면 그것도 없어요. 성주계공도 없고 진강급도 없죠. 유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유상한 것만 이런상 진리고 무상한 거는 이런상 진리가 아니다. 그것도 안 된다. 이변에 떨어진 거단 말이야. 유상으로 보면 그러고 하나가 내가 같은 것이 유상으로 보면 그러고 무상으로 보는 게 묘유로 보는 거죠. 무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유상으로 보면은 하나도 정감도 없이 우주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량세계를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서 중간 단계를 내가 지수 학문으로 보는데
대자리를 지수화풍으로 보잖아요. 유상한 자리를. 아무리 산이 달아지고 물이 달아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성주격으로 변하더라도 결국은 흙으로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수화풍 자리는 변화가 하나도 없어. 정감도 없고 지수화풍 자리는 우주에. 그래서 4대라 그런 거예요. 그걸 4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대자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변화했노? 예를 들어서 이것이 썩어가지고 흙이 돼도 내가 이것이 아까 책으로 있을 때도 흙을 여의지 않고 있었다 이 소리야. 이 책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도 그 자리는 유상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는. 이 지구 자체도 사라지는 것인데 지금 그걸 항상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 예. 지구가 사라지. 지구 속에 있는 흙이 흙만 갖고 이야기하는 지수화풍인데 지수화풍 4대가 지구가 예를 들어 다 사라지면 다 들고 어디로 갈게 거기 어디로 가나? 이 블랙홀로 들어가는 거죠. 대자리는 형상이 없는 자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중간 단계로 지수화풍을 본다고 설명할 때 대가 그렇게 설명하기 어렵거든. 이해하기 어렵거든. 이것을 한번 보라 이 말이야. 상대적인 면에서는 되는 될 수 있어도 그렇지. 이 진리를 아까 내가 그랬잖아. 네, 중간 단계라고 했잖아. 그래서 아까 블랙홀도 이해하였으면 이제 무도 빨리 들어가고 유도 다 빨리 들어가는 데가 블랙홀이요. 그러니까 이 대소유물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중간 단계 4대를 갖고 설명하면 알아듣는데 신성기 씨는 그 4단계 더 들어가 있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 풀이 대동사님 그렇게 설명하셨거든. 지금 풀이 지금 나가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 거름이 돼가지고 다시 썩어가지고 거름이 돼가지고 다른 열매가 돼가 또 친구 동물이 먹고 그런다고 했잖아. 동물에는 또 똥이 또 이제 그 풀로 돌아가고 다시 돌고 돈다 그랬잖아. 그 자리를 보면은 유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전부 다 이 진리고 가르침이 전부 다 방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 맞아. 그러니까 방편이. 그걸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끝없이 그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소자리도 나오고 오만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고 듣는 모든 것은 다 방편이지. 그것이 이제 착하지 마라, 다 버리라 하는. 그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전부 다 그 방편인 것을 미리 알고 그걸 알고 배우고 해야 돼요. 그래도 대소유무라는 말씀은 대동사님만 하셨거든. 그래 대소유무를 스님들마다 표현 방법이 다 다르시고. 대소유무라는 대동사님만 대소유무를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쉽잖아요. 예. 대자리를 그 하나자리로 보고 소자리를 묘유자리로 보고 그 다음에 인가를 묘유로 보면은 훨씬 쉽잖아요. 설명하기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부처님이 설한 바가 없다 한 것이 바로 그 말. 아예 모든 말은 다 방편이다.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고 하신 거. 지금 무슨 법보와 삼보도 법신, 보신, 화신도 말이죠. 법신, 보신, 화신을 쓰면 대종사님, 정산노님께서는 연기지리라 하면 쉬운데 뭐 그렇게 어렵게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해놓으니까 연기지리라고 말하면 간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기지리라. 사진 찍고 있다 지금. 이성적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 그 마음자리를 비우면 신령스럽게 않는 그게 나타나지만 이 우주도 옳지. 비어있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바르게 인과를 하나하나씩 그 소자를 만들어 놔두기 때문에 인성적이라 표현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적인 하면서 인성적인 것이 공정정지 광명이지. 그러니까 그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진공묘유로 우주 다른 존재는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동물은 좀 다르나 이런 그냥 그 생각 자체가 없는 측면에서는 굳이 어떤 신령스러운 지혜라 말을 쓸 필요가 없고 그냥 막 진공묘유를 설명해 버리고 영지랑 자체가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지혜의 측면이 있으니까 아마 정산정사님께서 정산정사 법의 지자를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알지자죠. 예, 알지자. 그래서 식물의 그림을 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강원장이 그 식물의 그림을 주면은 식물이 알아채고 그게 잘 무성해지잖아요. 그것도 공제연지라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꼭 그걸 인생론적으로만 보냐. 인성적이란 말이 이제 대해서 깨달음이라는 그런 말을 인성적이라 표현하신 모양이네요. 공적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안. 거기 깨달음 아닙니까? 예, 그렇지. 예. 공적한 가운데 그러니까 신령스럽게. 사람이 진리 자체도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꼭 사람의 인성적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근데 전부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말을 중간 잡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마음 공부를 한다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전부 그것을 갖다가 우주론적인 것도 전부 인성에다 갖다 붙여버려 가지고 대자리는 원래 자리 뭐 이렇게 원래 자리 진공 자리가 원래 마음이 한 생각 이전 자리 뭐 이래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너무 치달아서 치우치는 것도 금기해야 된다 그 말이라. 그건 그렇죠. 예. 그 말도 참작하시오. 그러니까 정산 정사님이 이제 법에 그래 밝혀놓은 것 자체가 막 안다는 말 자체를 어떤 바위에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말 했겠죠. 뭐. 근데 실제로는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세포는요. 죽은 거 먹고 이게 죽었다 아닙니까? 이 떡이 죽은 거 아닙니까? 떡은 쌀이 죽은 거래요. 이 팥이 죽은 거고. 죽은 거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생사가 둘이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 또 들어가면 이 복잡해지는 문제인데 우리는 생하고 사하고를 완전히 구분해 놓고 분별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죽은 거는 죽은 것끼리 어울리고 사는 거는 사는 것끼리 어울려야 되거든. 그런데 어찌 사는 사람이 죽은 음식을 먹고 사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해져. 아까 블랙홀처럼 더 복잡해지는데 그리 가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 그냥. 그러니까 생이니 산이도 우리의 분별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바위가 뭐 인식을 하느냐 그것도 천만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어찌 알고 사는 세포로 힘을 내냐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안다는 건 차원을 막 대종에 나오는 것도 천지의 식이라는 법문에서 그것처럼 그것도 막 우리가 지라는 말 자체를 그런 것도 포함한다 하면 끝나지. 사실은 끝나죠. 그래. 공부 멋지게 했다 오늘. 이 공부 멋지게 한 거예요. 이 정도나 했으면. 꼭 없는 인생적이라는 표현은 그거 쓰지 말자. 쓰지 말자 그 말이야. 그런데 이제 해석들을 선지식들이 선배님들이 인성적 우주론적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 강원장 말도 오늘 상당히 참 일리가 있죠. 근데 그것도 정산 정사님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하는 사람의 근기에 맞춰갖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러나 막 거기 너무 그 제자에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옳지. 우리 너무 거기 얽매이지 말자. 지금 아까 그 방금 이제 방편이란 말이 신성기 씨 말이 그 말이라. 네. 그게 그 상응하게 법을 설해야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언뜻 생각에 지금 아까 우리 이야기에 이제 최대 목표가 이제 생사 자유인데 생사를 이제 그래도 보면은 이제 생사 자유가 되는데 확실히 토가 떨어지면은 안 그래요. 그거하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까? 생사 해탈이라는 게 이제 생사를 이제 그 거래로 가고 오는 걸로 본다 이해하잖아요. 이게 지금 쭉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체에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제 간에 지금 이제 자기 재산을 가지고 네 거니 내 거니 하고 다투는 것을 제가 만약에 생사라면 내 돈이 일로 가고 내 돈이 내한테서 사라지는 것을 생이라 하고 내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이라 하고 내 돈이 없어지는 것을 사라고 하면은 자기 소유권 범위 내에서 볼 때는 이게 있어졌다 없어졌다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야 너그 형제간끼리 그게 거기 있으면 거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이 이런 이제 큰 이런 이치를 가지고 자기 삶에다가 적용하면은 그 상과 사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상과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 큰 자리에서 보면 똑같다. 내가 같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자유를 얻어라. 이렇게 제가 이해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저는 이해밖에 안 씁니다. 이해하면 되죠. 아니, 그걸 이해를 하는데 이제 내가 봐야 되거든. 내가 죽다가 나오는데 내가 생했다가 사로 가고 오는데 간 자리를 가서 보고 또 온 자리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거를 해탈 자유했다고 보지. 단지 그럴 것이다 하고는 이런 추측을 이제 확연히 띄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 정도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거기 하는데 먼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 수행으로서 해야 된다. 이거는 언어로 사는 것으로서는 접근할 수가 없고 먼저 내가 그걸 수행을 해야 된다. 필요를 느껴야 된다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이해를 먼저 하시고
이제 수행으로서 그것을 몸으로 체득해야지 이것을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다니까 이 책에는 이렇게 많이 써놨는 것 같아요. 해탈과 자유 자선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여기 써놓은 대로 직접 몸으로 해서 그걸 체득해야. 자, 그래. 금방 이제 원사님 말씀에 해탈과 자유라는 말씀이 나왔거든. 해탈, 이제 정사님 말씀해 놓으신 부분에서 해탈이라 하는 것은 끌리지 않는 정도를 해탈이라 하신 것이고, 끌리지 않나 말이야, 그게. 그러면 이제 자유라 하는 것은 생사에 자유를 해야지. 내가 죽고 싶을 때 죽고 나고 싶을 때 나는 게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고, 그 경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생사가 원래 없다는 거예요. 생사가 변화라고도 말하지 말고 거래라고도 말하지 않아도 좋아. 생사는 넘고 인가는 있다는 그 말이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생사가 어디 있노? 생가사가 아까 내가 뜻말도 했지만 생가사가 둘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내나 살아있잖아요. 죽어도 내나 살아있는 거 영혼이. 지금 이제 목숨이 육신의 목숨이 숨이 딱 끊어졌다고 해도 영혼은 아까하고 지금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육신의 목숨이 끊어졌을 때나 살아있을 때, 짐을 싣고 있을 때는 짐 안 쉴 때나 똑같으면 내가 하나다 뭐 하나. 그러니까 생사가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청정일념을 지키고 있다면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죠. 그게 이제 영혼의 실체를 확실히 자기 알아야. 그렇죠. 그렇게 이제 불생불멸하게 영원히 존재한다는 예. 걸 알아야 지금 그 이야기가 설명이 될까요? 그렇죠. 100% 확신이 해야지. 100% 확신해야 되죠. 확실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저희를 믿고 그렇게 이치를 깨닫든지 안 그러면은 믿든지. 내가 견성을 구워서 하라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믿어버리면 되잖아요. 확실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러게 발표할 적에도 제가 똑같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해는 했는데 이것을 있다고 무조건 믿어야 할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별로 그것을 우리 자기 머릿속에 열어서 딱 집어넣어줘가 내가 맞다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지금 처음에 이 대종사님 교전에 보면은 그걸 처음에 이제 막 그 수행과 이거 공부를 병진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 제가 교당에 와서 보니까 교전대로 안 하고 계속 이 말과 해라만 하지 실제 이 몸으로 체득하는 공부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병행해서 이 말과 그걸 봐라, 니 그걸 느꼈나, 이 말 느꼈나 이래 가면서 계속 그 단계를 진급시키 가면서 이래 해줘야 딱 그걸 우리가 알 건데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좀 외람되기지만 제가 그런 내가 표현을 잘못해서 방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좀 병진을 해서 이게 우리가 몸으로 각자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 그 부분은 그렇게 상시 훈련과 정기 훈련을 아울러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저축 3대력 공부와 활용 3대력 공부를 하라 그랬잖아요. 3대력을 얻으면 되거든요. 방금 아까 생사 자유라는 문제도 3대력을 얻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선은 반드시 하라고 내가 말하는 거야. 정할 때, 일 없을 때. 그러니까 일 없을 때 공부. 그러니까 일 없을 때 연불자선도 하고 경전도 보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 있을 때는 또 이제 치사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라 이 말이에요. 동정간의 분리선이라. 동정간 분리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일 있을 때만 공부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선 안 하고는 그 경기 터득 못 합니다. 내가 당연히 이야기를 하지. 제가 저기서 또 한 개 더 질문하면 해라만 있지. 예를 들면 이게 사실 몸으로 하는 거는 축구로 하면은 공을 어떻게 몰고 말고 그 다 방법이 있거든. 이 지금 몸으로 하는 건데 얼마 차라. 좋은 말이다. 열심히 해라만 하니까 축구 선수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걸 실제로 축구를 잘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불러가 처음에 기초 훈련 뭐를 해라. 처음에 뭘 해라. 뭘 먹으라 하면서 구체적인 실정을 말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봐. A가 말하고 B가 말하고 무조건 해라 그래서 자선을 하라고 말해서 강조하시는 게 그거니까 자선을 해보시면 저도 이제 처음에 우리 어묵에 들어와서 입문해가지고 자선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진짜로 이제 그 꽃발 힘심으로 막 공부를 하다가 어느 정도에 딱 가니까 쉽게 하면 교상에 누가 특별히 공부 잘하는 사람도 없고 또 내가 어느 정도 경제에 가면 상대방한테 말하면 쉽게 하면 또 그런 소리 한다고 핀잔을 주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쌓이면서 공부심이 싹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요 최근에 다시 딱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40대 그런 게 눈이 안 나빠지셨다고 하는 건 모르지만 실제로 눈이 나빠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정밀하게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눈도 이게 내 마음대로 내가 관리했는데도 나빠지고, 그죠? 흰머리도 자꾸 나고 머리도 빠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공부가 급해지는 거예요. 아,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로 생사를 해탈하지도 못하고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드니까 이제 마음 급해지면서 제대로 공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급해가지고 이제 끝까지 와서 다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우리 이모님 와서 공부를 막 하고, 또 이런 상의 진리 하나 이걸 위해서 자선하고 나서 계속 화두를 거는 거예요. 이제 저번에 그 이야기 해주신 거 있지만, 그 생멸결에 변함이 없는 게 왜 빠졌냐, 있는 걸로 왜 빠졌냐, 그것도 연마하면서 실제 차보고 나서 물어보면 내가 질문한 게 답이 되는데, 내가 안 차보고 나서 어떻게 잘 찾을 수 있느냐 물으면 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지만 소짜리하고 유무자리하고 사리연구는 잘하지만 진짜 우리가 즉석승성한 그 수양 자리에 딱 들어가서 이런 상의 진리와 딱 합의하는 시간이 적으니까 자꾸 말로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이면 1시간, 적어도 30분 이상은 설명하면서 와서 이야기를 해야 이제 그 경지가 쉽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자세를 탁 잘하고 나면 진짜로 우리가 내가 합의된 것 같고 생사를 초탈할 수 있는 마음이 들다가도 또 막 승당이 하는 관계 한번 탁 걸리가면, 아, 내가 또 그 힘이 또 떨어졌으니까 또 다시 시간을 내서 쭉 길어서 시간을 내서 또 하거든요. 그냥 저는 잠 안 오면, 옛날에는 괴로웠는데 이제 안 괴로운 경지에 갔어요. 잠이 안 오면 무조건 앉아서 자산하는 거예요. 잠 오면 자고. 근데 그런 마음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공부가 되는 거니까. 저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내가 강조한 것이 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거든요. 예. 이 지금 우리가 이거 강의 위주 공부하려고 모인 게 아니다. 실제로는 이게 상시훈련 하려고 한 거예요. 예. 상시훈련을 지원하는, 내가 있었던 상시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정기훈련은. 예. 그래서 상시훈련을 안 하고는 예. 예? 정기훈련 이거 할, 솔직히 말하면 필요가 없어요. 예. 말뿐이니까. 예. 정기훈련은 결국은 말뿐이니까. 예. 그래서 담은 10분, 8분이라도 연구를 하고 자선을 해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상시훈련을 해오는 그것을 정말 내가 오늘 이것도 가왔잖아. 우리 단장 훈련에서 가는 이거라도 하자고. 이거라도 하자고. 이것이 바로 몸으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오뚜기처럼 되라고 말했잖아요. 자선할 때. 그리고 내가 태극이라고 말을 갖다 그 태극헬이라고 이야기까지 했지만은 또 이 해음헬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해보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면서 그거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역시 단전은 단전인데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태극헬로 갖고 하거든 지금도. 그러면 몸이 오뚜기처럼 된다고. 내가 감히 말하는데 이 몸이 밑에 오뚜기 던지면 그냥 바닥 일어서잖아요. 밑이 무거우니까.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오뚜기처럼 된다. 태극헬이라고 내가 친다. 그리고 호흡이 바로 이렇게 스쳐 내려가지 말고 바로 호흡이 단전히 바로 내려 볼록볼록하게 해라. 그런 말을 했거든.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선진자라고 보고, 선진자가 말했으면 그걸 자기가 실험을 한번 해보고, 아니던데요, 기던데요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 아이가. 그거 혼자서 상시훈련을 안 하면서, 여기 와서 정기훈련 자리에 와가지고 상시훈련을 하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내주는 거는, 이게 우리 단장들한테 하는데 이거 한번 받아보겠어. 근데 원무님 말씀이 방금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실제로 해봤거든요. 정말 편하더라고. 자선 하는데. 이 땡이 돼요. 엉덩이를 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래를 끌어내는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해음면을 딱 떼가지고 쫙 올려버리니까 바로 여기서 호흡이 다 이루어지고. 그거 이루어지겠네.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고. 그걸 오래 해야 돼. 그걸 오래 해야 돼. 그러면은 아까 그런 것을 경험을 해보라면 그러면은 공적 영지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가 침도 금방 나와요. 옥지에서 금방 침도 나옵니다. 꼴딱꼴딱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사실 상시훈련 6+6 이거 잘하자고 모인 거예요. 사실은 상시훈련을. 근데 상시훈련을 하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를 정기훈련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황원영 업무는 단장 훈련 안 하기 이거 필요하잖아. 이걸 좀 가져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2주 만에 하나씩 해가지고 올 수 있어. 이거.
제가 상식 훈련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상식은 잘 못하지. 상식 훈련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핑계, 집에 저 많습니다. 핑계, 저리 그거 주라. 가가지고. 두 주만에 오니까 두 개가. 저 핑계, 저 핑계. 일주분이거든요, 그게. 안 해서 그래. 일주일 분입니다. 힘을 툭 뿌린다는 말도 진짜로 이제 처음에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참 하다가 요 최근에 이게 호흡을 하다 보면 이게 쑥 들어갔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숨이 딱 끝나면서 힘을 줘야 이게 호흡이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때 힘을 탁 주는 이 느낌하고 단전에 힘을 딱 주는 느낌하고 이래서 단전에 힘을 툭 뿌리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자, 이런 최근에 대화 하자마자 이런 대화. 알겠더라니까요. 이런 그래서 대화를. 툭 뿌리니까 호흡이 지절로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 그럼 지금 이제 그 교당 차원에서는 뭐 태도야. 우리끼리 하자마. 저같이 이제 그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교구청 차원에서라도 이 좌선에 대해서라도 그걸 초보자부터 단계별로 좀 등급을 정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그걸 저는 해보고 싶은데 아무리 이렇게 살펴봐도 그런 게 없으니까 정기훈련 모임을 이제 만들어내자 하는 거 아이가. 그런 게 없으니까 정기훈련 모임을 만들어. 여기가 지금 요 배가 부르잖아. 원사님은 요 오배가 부르면 안 돼. 여기는 눈으로 보이는 거고 보이는 데서 다 되니까. 그런 회사들이 있어서 그래.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든든해진단 말이야. 여기가 이렇게 되면 요게 말해 전립선 있잖아. 그 자지 뿌리 그게 닿을 때 막 이렇게 대해주란 말이야. 약간 볼록하잖아. 그 부분을 갖고 중심을 잡고 딱 있으면은 그 호흡을 바로 끝까지 제가 바로 열심히 내라. 하면 다음에 꼭 질문할게요. 그럼 질문을 해야지. 질문할게요. 그래 상식 훈련이 되지.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 하고 그때 안 될 때는 연구를 하고. 그러면 이게 봐, 요가 부르니까 이게 든든해져 버린단 말이야. 여기가 요거는 낮고 우리 누우면 요가 분화구처럼 돼버려. 요 어깨는. 그러니까 요가 든든하면 바로 호흡이 바로 내려가 버려 이렇게. 쉴 때, 들이쉴 때 바로 내려가, 여기까지 바로 툭 내려가 버린단 말이야. 그게 툭 뿌려주는 게랑 마찬가지라. 이 선을 하면서 무시선을 해야 돼. 정시선을 하면서 무시선법을 해야 된다. 자, 오늘 그만하지,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예. 다 돼가네.